말인지 알아먹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보면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원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문제가 뭘 원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돼요. 문제 씨 이해했어요? 문제가 여기서 도대체 뭘 원하는지, 그럼 나는 문제가 이걸 원하니까 이거 위주로 찾아야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편집을 하면서 아프리카 TV로 선생님이 동영상을 찍어놓은 걸 봤는데 왜 이렇게 싸납게 생기게 나니? 왜 이렇게 웃어? 왜 이렇게 싸납게 생기게 나와? 선생님 그렇게까지 싸납게는 안 생겼잖아, 그쵸? 여러분 이런 거에 호응을 안 해주면 선생님 상처받아요. 진짜인 줄 안다고. 너랑 너 맨날 비웃을 거야.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비웃어. 좋아요. 여러분 첫변 풍경이에요. 박태원님 자체가 엄청 유명하신 소설가시고요. 문학작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소설가는 여러분 유명하신 분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나올 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파악을 해놓으면 도움이 돼요. 박태원님은 여러분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특히 일제강점기 때 시대를 비판하거나 시대상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고, 그 중에도 소외된 사람들 있죠. 소외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가신 분이세요. 그 정도 만나면 이거 일제강점기 때 소외된 사람들을 위주로 섰던 사람이고 세상을 많이 비판한 사람이구나 정도까지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천변 풍경은 여러분 우리 서울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강은 한강이잖아요. 그쵸? 그럼 개천,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개천 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청계천 맞습니다. 청계천 지금은 강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흐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복개천이었어요. 복개천이라는 게 뭐냐면 천 위에 도로를 씌워가지고 물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를 원래는 일제강점기 때는 그냥 천이었다가 이제 이제 도시화 산업화하면서 덮어놓고 요즘에 다시 그걸 꺼내놓은 거거든요. 그때 청계천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 지금은 땅값이 존나 비싸지만 존나 비싸지만 그때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 물을 또 떠가지고 가서 먹고 목욕도 하고 이런 공간,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의 공간이었던 거예요. 이러면 문제를 보기 전에 여러분 최우선 선정 이유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모의고사 때 여러분 앞부분 줄거리 이렇게 나와요. 앞부분 줄거리. 아니면 이 최우선 선정 이유가 보기로 나와요. 정보로. 안 나오는 경우는 좀 불친절한 경우고 웬만하면 나와줘요. 이 정도 정보는. 이 정보 예은이가 제일 가까이 있는데 예은이가 한번 읽어줄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몇 가지 정보가 있어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다. 그쵸? 세태 소설이다. 그럼 여러분 이 단어는 무조건 기억해 놓으세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여러분 일제강점기 혹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소설들 전부 다 세태 소설이라고 하면 시대를 비판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비판하려고 하면 시대를 사실적으로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사실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세태의 소설이다 그러면 성격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 생각하세요. 비판적, 사실적. 다시 한번. 세태 소설이면 그때 시대를 비판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때 시대를 여러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태 소설이다 라고 한순간 성격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제부터 나와야 돼요. 비판적이고 사실적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니? 진짜 힙하다. 힙해. 힙스터다. 계속. 카메라 안에 있어. 객관적으로 촬영하는 방법과 그건 안 읽어서. 클로즈업 기법을 사용하여 특정 주인공의 시각관을 정리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카메라 안의 기법이 뭐냐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카메라로 담는 것 같은 기법인 거예요.
뭐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대사와 묘사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행동이나 대화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영화 보듯이 촬영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클로즈업 기법은 뭐냐면 뒤에 특정 주인공이 없다 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부 다 천변에 사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면 이 새끼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얘의 일상을 한번 쭉 갔다가 얘한테 또 포커스를 맞춰서 얘의 일상에 쭉 갔다가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클로즈업 기법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특정한 주인공이 없대요. 계속 이처럼 이 소설은 기존의 소설 방식과 다른 소설상 특징을 보이므로 이것이 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주인공 없이 다양한 인물들의 시선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인물들의 특징과 관계도 이해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네, 여기서 말했죠? 여기서 그럼 최소한 두 가지는 나오겠네요. 그쵸? 문제 두 가지는 나올 거 아닙니까? 소설 방식 물어보는 거랑 인물의 관계 물어보는 문제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죠? 1번 문제 봐봐요. 윗글에 서술상 특징 나오죠? 현대소설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아요. 현대소설에서 이거 안 나왔으면 고전소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 45문제 중에 한 문제는 이 문제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서술상의 특징 물어보는 문제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술 방식을 한번 파악하면서 읽어보자. 다음 2번 보시면 인물의 관계를 알려줬어요. 지금 이 부분은 3명이 나오나봐. 점용이 쓰시고 강강. 얘네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봐라 이런 뜻인 거예요. 3번이 기억에다 선생님이 아까 단어 문제 나올 수 있다 했죠? 그쵸? 단어 문제 나올 수 있다 했잖아. 이거 한자 성어 문제인데 이거 사실 수능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어휘가 약해가지고 한동안은 한자 성어 문제가 안 나오다가 요즘 가끔씩 모의고사 이렇게 한자 성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자 성어 문제고요. 자, 수주대토, 동가홍상, 동량지대, 동성이몽, 암중무색 중에 모르는 한자 성어 있나요? 동량지대 쓸만한 제목이라는 뜻이에요. 기둥으로 세울 만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량지대가 뭐냐면 내가 어떤 그룹을 만들거나 어떤 것을 하려고 해 그랬을 때 그 대들보라고 하죠. 우리 옛날 그 한옥 지었을 때, 그치? 대들보로 세울 만한 굳고 능력이 출중하고 이런 사람을 동량지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자성어를 모르면 무조건 틀리는 문제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요? 수주대토는 여러분 하나만 보고 가는 바보 같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 농사를 계속 지어도 큰 돈 한 번 못 만져보고 가난하게 살던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어느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 잘라놓은 나무 둔턱에 토끼는 알죠? 여러분 앞발이 딱 짧고 뒷발이 길잖아요. 그래서 토끼머리를 할 때는 무조건 산 위에서 아래로 몰아요. 그럼 토끼가 제 속도를 못 이겨요. 앞발이 짧으니까. 그래서 뭐 구른다거나 넘어진다거나 그때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끼가 지 속도를 못 이겨서 이거 못 멈춰가지고 와서 나무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랑 가죽을 팔아서 꽤나 짭짤한 돈을 만진 거죠. 그럼 보통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생각해? 사냥할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죠. 그치? 근데 이 사람은 토끼가 또 와서 부질 때까지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야. 나무만.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의 방법만 아는 어리석은 사람을 수주대토라고 해요. 동가홍상은 알죠? 그쵸? 같을 동자에 가격 같은 가격이면 불굴 홍차에 치마 상자야.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동상이몽은 같은 상황에서 다른 꿈을 꾸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암중무색은 여러분 모투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가는 거는 싸운다, 어두운 데서 뒤에서 싸운다 이런 의미인데 이 암중무색은 달라요.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서로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협력해서 찾는 것을 암중무색이라 해요.
이거 설명 안 하고 문제를 풀렸을 때 3번과 5번을 찍는 애들이 꽤나 많았어요. 모르니까 한자성어를. 이제 정답이 나올 거고요. 4번이 위클이 보기의 내용이 이어진다고 할 때 니은의 기능이에요. 소재나 대화, 행동의 기능을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뒤에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거 전부 다 나왔죠? 소설은 전부 다 이런 식. 그래서 소설은 세세하게 밑줄 치면서 이거 적으세요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해되시죠? 어? 뭔데? 괜찮아. 뭘 버리고 와 지금. 정신사납게. 여기다 다 버려 여러분. 일단 한꺼번에 가위바위보 진 새끼한테 버리라게. 버려. 올라와 빨리. 못하게. 자, 우리 남강 김민재 씨 목소리 좀 크게 낼 수 있어요? 아니야? 목이 아파요? 진짜? 그래요. 힙스터? 읽어보자. 보기 읽은 거. 아니 무슨 개소리야. 네? 아니 니은에 보기가 이어진다. 문제 뭐라 했어? 보기의 내용이 이어진다 했으니까 이건 니은 읽고 나서 해야 되겠죠? 그렇네요. 그쵸 여러분? 문제에서 지금 보기의 내용이 이어진다 했으니까. 아가 너 책 없니 혹시? 오늘 6시 오늘 오늘 6시 오늘 6시 6시에 책 없는데 책이 온대요. 그럼 진짜 나한테 말해서 복사를 했어야 되죠? 같이 볼까요? 잠깐만 여보 인지 보세요. 다시 를 호의를 위한 다 많잖아요. 너는 왜 이럴까? 좋은 써있는 이거 민재야 무서워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말해줘야 돼. 이해됐어? 같이 보면 안 돼. 어떻게 했어? 네? 어떻게 받았어? 이거 다른 틀이에요. 이거 호의를 위한 너 혹시 책을 잘못 샀어요? 그럴까봐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래서 5페이지 이것도 읽으면 좋죠. 이것도 읽으면 좋은데 좋아요. 이거 문제 한번 풀어봐요. 괜찮아요. 어차피 썼잖아. 했잖아. 그죠? 어차피 샀죠? 이거 풀어봐요. 문학 작품 좋은데요 이거?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긴 해요. 문제 전체적으로. 근데 좋아요. 겹치는 것도 꽤나 있었네요. 소설이 천변풍경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천변풍경은 없네요. 봐봐.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책을 놓고 오면 선생님 무서워하지 말고 복사해주세요 해. 욕밖에 더 먹겠냐? 때리지는 않겠잖아 선생님이. 그치? 민재만큼 친해지면 머리끄댕이 잡을 수는 있긴 해. 여자애들은 못 때려도 남자애들은 때릴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덜 친해져야 돼. 나랑 많이 친해지면 안 돼서. 다음부터는 말 좀 해줘요. 같이 보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보는 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선생님 딱 3분만 줘요. 5까지 복사해 올게요. 이거 너네 쪽으로 돌려놓을 테니까 좀 떠들고 있을래요? 3분이면 돼. 잠깐 기다려. 원래 있던 건데? 뭐 약이라고. 여기다 만나고? 어디? 아니 내가 호의 나도 정확히 몰라. 무로 사이즈가 시끄러워요. 어떻게 알았냐? 그럼 해석도 써 있어. 온라인 해야 돼. 아니 딴 사람인데? 그래? 딱 소개 크던데? 나가게. 나 약간 중지를 끼면 또 애매하고 보이. 약지를 끼면은 난간 캠이 됐어. 나 성분한 거. 여기 각질 안 나는데 읽으라고. 어떻게 난간으로? 각질 나는 아니야 난간 떨어지고. 아니 너무 건조한 각질 맞지 않아? 안 좋아 나? 안 좋아하면? 나는 피 나던데 완전 아프겠죠?
물건 안 바르고 왜 이래? 바르는 거야. 근데 바르는 거라. 아니야. 안 되는 거 샤워 바로 발라야지. 바로 이분 전에 일어나서 그 뭐이? 근데 근데 이거 그게 지금 첫사람을 너무 많이 안 쓰죠. 아, 근데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던 거야. 앞으로 나 쏠배기여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한 시부터 있었어. 수업 없잖아 마지막 성결이 아까 수아가 자냐고. 너 맨 뒤에 가서 자냐고. 귀여워. 저는 잘안 하지. 한결이 지금 영어지. 성결이 나랑 근데 되게 어렵죠. 가랬던 데가 A3? 엄마 가는 데가 갔어. 그래서 좋아가지고 성결이 써봤어요. S3 2000년 전일까. 아 근데 사진 찍는 거 너무 좋거든. 근데 두번 썼어. 야 금요일 우리 수업 없어? 아 늘리기 발견한 거야? 수학을 봤는데 너무 미안하다. 뭐 무서워? 학원? 그냥 말은 건강해서 괜찮아. 난 같이 있어서 선보고. 나 있는 거, 아 있을걸? 우리? 없나? 언제 사는 화요일이잖아. 8시에 일어나서 우리 생물이 있는 건지 괜찮아. 한국에 말씀하겠다. 목요일에 우리 2개밖에 없어. 그거야. 오히려 두 개밖에 없어. 안 가는 거. 안 가는 거. 생물 안 해. 생물 나 안 하는데? 아니가 내가 내일 하나. 친구랑 맞춘 거거든. 아 내일 생성하고 이거 내일 3개 타임이 난안 들었는데. 아 몰라. 여기다 기울여. 오자마자 그냥 거기다 지금. 그러면 좀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오르는 약대 끼고 다니니까. 여기다가? 쌉정한 데 아니야. 너 안에 커? 근데 수업 시간에 체육관 뒤로 들어가서 이제 성적까지 하고 축구 보고 있었으면 미친놈 온라인 하고 공방하고 3월 준비야. 비로하잖아 학생 시간에 어디 가나 근데 진짜 이 새끼 하는 거 보고 있어 여기다 끼고 있어. 아니 제가 이렇게 네. 진짜 어렵습니다. 힙서 이거. 그놈의 다시 이분이 네? 고박단 소식만 들려와라. 에? 그게 아니에요? 아니 앞부터 읽으라고. 아니 앞이요? 왜? 예예. 니은 이거랑 당황했죠?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계속. 이 근화식당이라는 곳으로 술만 먹으러 온다면 별반 갈등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생길 까닭도 없는 것이지만 젊은 축들에게는 이 집의 여왕과 같이 군림하고 있는 시즈코라는 어린 계집의 존재가 대단한 네, 것이다. 스즈코 나왔네요. 그에게 은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가 같은 시각에 모일 때 때로 줄인 이리들과 같이 서로 이빨을 내놓고 으르렁거린다. 자, 3번에 정답 나옵니다. 남자애들이 이 여왕처럼 굴림하고 있는 이 스즈코라는 여자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린대요. 네, 서로 으르렁거린대. 그러면 정답 몇 번밖에 안 되죠? 5번이요? 4번? 암중모색 선생님이 암중모투랑 다르다 했죠. 투자가 들어가는 거는 싸운다. 그러니까 그 투자가 들어가면 암투라고 하죠. 암투가 될 수 있는데 말고 서로 저 여자는 내가 어떻게 해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정답 될 수 있는 5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4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왜 3번이랑 5번이 정답이 많이 나는지 오답이 많이 나는지 알겠죠? 동량지대를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같이 쓸 수 있는 제목을 이야기하나? 라고 생각을 하면 3번으로도 많이 해요. 이해되시죠? 3번으로도 많이 하는데 이 동자가 같이 쓴다 이런 공동화된 그 동자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둥이 될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을 동량지제라고 하니까 이거는 3번이 안 되고요. 암중모색은 아까 말했죠. 서로 힘을 합쳐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5번도 될 수가 없겠죠. 서로 화합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될 수가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을 해가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그러나 이 범에 점용이 나네요.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얘기한 이유 알죠? 알죠? 몇 번? 2번 문제가 아니 다시 돌리지 마.
돌리지 마. 이번 문제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잖아. 어떤 관계인지 봐봐. 읽어봐. 인용의 부모는 단순한 질투로 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다. 우선 단순한 질투로 해서 일어난 게 아니다 그러면 질투도 있었네요. 예, 질투도 있었는데 다른 이유도 있었다는 뜻. 계속. 그것은 한편 전의를 사랑하는 젊은 사나이의 의견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애초에 우선 눈꼴이 틀렸다. 자, 지금부터는 분노, 점룡이가 분노한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디서 먹고 왔는지 불쾌한 얼굴을 하여 가지고 젊은 아이가 문을 밀지고 들어와서 또 자리를 잡고 앉아 제 테이블에 시중 두는 계집으로 따로 유스코 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아이 나왔죠. 아까 3명 중심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즈코와 점룡이 젊은 아이. 계속. 오이하고 분명히 곁에 앉아 있는 시즈코를 부르는 것이 아니냐. 오이 이렇게 불렀겠죠. 오이. 이렇게. 저떠고 이러겠죠. 계속. 그러나 정작 시즈코는 그 편을 한번 흘깃 그것도 모멸 가득한 눈으로 보고 역시 바로 한 이웃인 우미관에서 활동 사진으로 모아 배웠던 내지 양녀들이 흔히 그러한 경우에 하듯 어깨를 한번 으쓱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잘 봐봐. 여기 서술 방식을. 점룡이는 질투로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점룡이의 심리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죠. 서술자가. 우선 기본적으로 삼인시 전적 작가 시점인 건 알겠어요. 근데 시즈코가 왜 이러는지는 나와 안 나와. 어디서 배워왔던 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서술하고 있는 사람, 서술자는 여러분 누구의 포커스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점룡이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나머지 심리는 행동묘사나 그쵸? 말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실제로 그런지 계속 읽어볼게요. 오이 저도 오이. 그러나 계집은 이번에는 그런 척도 안 하고 인돌이에게 술을 따라 전화했던 것이나 젊은 아이가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또 한 번 오이 하고 불렀을 때 계집은 뜻밖에도 그 편으로 몸을 휙 돌려 앉으며 어서 그 풍금 잘 치는 여학생 돌아가지 않고 왜 내게 와서 성화야. 난데없이 그러한 소리를 한마디 하더니 이것은 또 어떤 까닭일까. 입술을 몇 번 삐죽거리며 눈에는 닭의 똥같은 눈물조차 한 방울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 보이시죠 여러분? 말이랑 행동묘사 말고 심리는 스즈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르러 점령이는 사랑의 기사로서 천사 이거 누구냐? 스즈코예요. 천사에게 슬픔을 준 가증한 자를 가증한 자 누구예요? 젊은 아이예요. 징계하러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선생님 빨리 읽을게요. 고마워요. 물론 제법 먹은 술기운도 술꾼이었다 하지만 점룡이는 그 색깔이 희고 눈가가 검푸르게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아이 상판대기가 이를테면 비에 맞지 않아. 그래 자리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며 우르사에서 하고 소리를 한마디 버럭 질렀다. 젊은 아이는 물론 예기치 못했던 것이라 우선 놀랐다. 그러나 즉시 우르사에 잘못했어. 하지만 사정 모를 바엔 잠자코 계쇼. 그러나 점룡이는 결코 참지 않았다. 그는 우선 어느 정도의 사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그 사정이 나올 거예요. 소설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여기서부터 어떤 그 사정이 얘가 알고 있는 점룡이가 알고 있는 사정이 나오겠구나. 첫째, 젊은 아이 편에서 점룡이를 알지 못하는 대신에 점룡이 쪽에선 진작부터 그 애가 누구임을 알고 있었는데 같은 동네에 핀 향기로운 한떨기 꽃으로 젊은이들 동경하던 이쁜 예 남편이었어요. 물론 언제 서로 만나 이야기를 하여 보았거나 한 일은 없어도 그의 소원은 동네에서 너무나 유명해서 가엾은 이쁘리를 구박하는 대로 하고 저는 밤낮 관철동의 어느 식당 여금 누구겠어요? 여러분 스즈코겠죠? 미쳐 다닌다고 우선 동네에선 저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귀돌 어멈이며 팔원엄이네며 김첨지며 칠성어이며 만나면 의뢰들 그 이야기요. 그때마다 요온 그런 고염 녀석이 온 급살에도 싼 녀석이 하고 이 아이의 가증한 소행에 대해서 공분을 또한 컸던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아이가 예쁜이를 울려가면 미쳐서 다닌다는 계집이 바로 이 근어식당의 시즈코라는 것은 과연 오늘 처음 알아낸 사실로. 자, 이 부분 점룡이는 자기가 달포 전부터 은근히 마음에 두고 온 여자, 그러니까 점룡이는 스즈코를 달포 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네요. 알고 보니 가엾은 이쁜이에게서 남편의 사랑을 빼앗았던 그 계집이라 우선 그 점에서 점룡이는 쓰디쓴 침을 몇 덩이 삼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오나 사실은 계집이 남자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이 불량한 젊은 아이가 스즈코를 농락한 것이 분명하여 자기가 이 식당에 다니기로 시작한데 오늘 밤에야 비로소, 그러니까 달포가 넘게 다녔는데 이제서야 식당에
찾아온 거 보니까 저 새끼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이 여자가 꼬셨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죠? 분명히 달포이상은 강가가 이곳에 강가요. 강가. 아까 그 젊은 아이 이름이 강가라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네요. 이곳에 팔그림자도 하지 않고 여자 말을 들으면 무슨 풍금을 잘 치는 여학생의 근래는 또 미쳐서 다닌다는 게 아니냐. 여탄 안에 예쁜이가 있으면서 따로 계집을 두고 그 계집 물리면 또 다른 여자에게 발길을 돌리고 그러고는 젊은 아이의 성행이 점룡이에게 견딜 수 없이 불쾌했다. 불끈하는 열화덩이 점룡이는 순식간에 느끼고 자기의 격렬한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채 그 번개 같은 테이블 위에 빈 독구리를 손에 잡아 두 칸 떨어진 곳에 강가 면상을 향해서 팽개치고 강가가 엉결결에 고개를 비틀어 가까스로 병을 피했을 때 어느 틈엔가 벌써 강가 테이블 건너로 달려들어 억센 손이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놈아, 네 죄는 네가 알지. 여자 사람 아닌 줄 알던 이 여자 저 여자 네 맘대로 농락해도 죄가 안 될 줄 알아니? 이 망한 놈의 자식. 자, 그러면 버릇을 고치겠지. 그만 진정해라. 용소리가 두어 번 어깨를 툭툭 치자 점룡이는 그만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으나 분이 사라지지 않아서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합니다. 저놈의 자식이 다시 이쁜이 구박했던 소리만 들려봐라. 내 살려주진 않을 테니. 찌근거리며 술을 찻종에다 콸콸 따라 그는 그것을 한숨에 들이마셔버렸다. 여러분 시소설 시수업 들을 때마다 훨씬 편하죠? 쓸 게 없어서. 그쵸? 안 써도 돼. 1번 문제 정답 나와야죠. 1번 문제 정답 나와야죠. 도영씨 네. 1번 문제 정답 몇 번이겠어요 그러면? 1번. 네? 사실 중심으로 묘사했어요? 묘사만 해요? 이게 사실이니 혹시? 우미관에서 활동사진으로 보아 보였던 게지 이건 사실 아니죠? 추측이죠. 그럼 정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5번. 아, 네. 4번입니다. 아까 클로즈업 기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3번. 3번입니다. 3번이 딱 클로즈업 기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자 2번 문제. 문찬아. 1번 점룡은 현재 스즈코를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니? 예. 좋아요. 2번 점룡은 예전부터 강가의 행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말했죠. 계속 마을에서부터 계속 예쁜이 못쓰게 한다고. 강가는 점룡이 시즈코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강가는 시즈코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 못하죠. 마지막 그 말 때문에 뭐라고 해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누구랑 관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예쁜이랑 관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선생님이 시켜놓고 문찬이한테 대답할 기회를 못 줬네요. 보기 읽어볼게요. 저요? 네. 목소리가 현승이랑 비슷한 것 같아. 마침내 이쁜이. 몸에 맞지 않는 두꺼운 목소리 있죠? 계속 읽을게요. 마침내 이쁜이는 어머니에게로 돌아왔다. 제가 자해로 시집을 나온 것이 아니다. 그는 서방에게 쫓겨 친정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어떻게 몫이 맞았는지 사흘 동안을 공장에 나가고 자리에도 알치안을 앉았던 그는 자리에 두고 공동 생각을 끝에 이쁜이가 다 쓰는 알을 만큼 혹독하게 매질을 하였다. 씨발 새끼가. 동영상 촬영 중이죠? 깜짝아.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같이 왔던 용도리는 바로 제목 있는 이쁜이 집 마당에서 술 받아먹고 새간질 나르던 젊은이가 분명하고 그러고 보니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은 또 광교 가랭이로 야스코리 팔던 사람이 틀림없다. 제가 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다짜고짜 달려들어 남을 죽도록 찾느냐. 더구나 나중에 한 구말과 그자가 이쁜이와 한 동네에 산다는 것을 종합해 볼 때 강가는 그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지었다. 마지막 그 말 때문에 강가가 예쁜이를 매질을 지는 사흘 알을 만큼만 맞았으면서 5일을 앓도록 여자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가로 쫓아냈어요.
니은 말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니은의 역할이 무엇이겠느냐? 문찬 씨. 안 풀었어요? 숙제예요? 5분까지 풀어라죠. 5까지. 그쵸? 계속 뭐 안 풀었어요? 읽어보고 정답 좀 얘기해 주세요. 4번이 좋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이 자식아, 너는 숙제도 못하는 상황인데 나한테 책이 없다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열받네,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열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열받을 수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니, 숙제를 못할 상황이잖아요. 이때가 수업 어떻게 뜨는 거예요? 사진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자, 미스터 방은 이것도 일제강점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인데 방 이름이 뭐였더라? 방산복. 이 방산복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되게 장사를 하면서 살다가 여러분 어느 날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배워가지고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호의호식을 하면서 권력을 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려요. 호랑이 없는 고래 여우가 주인인 것처럼요. 부리다가 막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한테 붙어가지고 재무산을 막 모았던 사람인데 그걸 뺏기게 되니까 억울한 사람이 와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그때 시대를 비판하죠. 그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해줄게 이러면서 허세를 막 부리다가 양치를 하는 물을 창문으로 뱉는 습관이 있는데 그걸 팍 뱉었는데 자기가 이제 통역을 해주면서 자기가 권력을 쥘 수 있도록 했던, 그러니까 호랑이인 거죠. 이 방산국은 여우고 호가호이였을 때 호랑이가 없는 굴에 여우가 했을 때 남의 권력을 빌려가지고 위세를 부리는 걸 때 호랑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소령이 오는 상태에서 그 소령의 얼굴에다가 양치물을 뱉어버린 거야. 그리고 맞고 끝나요. 남의 권력을 빌렸을 때 그 권력이 얼마나 위태로운 건지 얼마나 쓸데없는 건지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때 시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최만식님 하면 무슨 소설이 떠오르죠? 여러분 혹시 아나? 태평천하 알아요? 태평천하라는 소설 알아요? 여러분? 그 책에 있더라. 태평천하라는 소설 있어요. 그것도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붙어가지고 재산을 모으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 끝나고 나서 광복이 되고 나서 혼란한 사회에서 다른 권력에 빌붙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설이에요. 그러니 얘도 세태소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죠? 자, 최우서 선정 이유가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이한 혼란한 사회상을 배경으로 해방 직후의 부조리한 사회상을 보여준 최만식의 소설로 작가 설명 있어요. 풍자정신. 여러분 풍자는 비판이 기본이죠. 유감 없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중심인물인 방산국과 일제강점기 당시에 친일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백주사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파악해요. 풍자했겠죠. 웃기게 표현했을 거예요. 작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 했습니다. 1번 또 봐봐. 1번 서술상의 특징 또 물어보잖아요. 나온다니까요. 2번 보기를 참고할 때 작가가 궁극적이 뭐예요? 궁극적이 뭐예요? 너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니 할 때 마지막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으로 숨겨놨던 최마지막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겠냐. 주제 물어보는 거예요. 주제. 이런 거에서 보통 작품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최만식의 작품 세계는 당대 현실 반영과 비판에 집중되어 있고 식민지 상황 하에서 농민의 궁핍, 지식인의 고뇌, 도시 하층민의 몰락, 광복기의 혼란상 등을 실감나게 그리면서 그 근저에 놓은 가까운 밑바닥이라는 뜻이에요. 근저.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뭔가 비판해.
뻔해요, 여러분. 이번에 정답이 그냥 보자마자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나와요. 미스터 방이 주인공이고 미스터 방이랑 누구냐 변주상가밖에 안 나오잖아요. 다양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죠? 뻔하게 정답이 나오고요. A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는 이 부분에 나온 A 부분에 나온 시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이 인물의 정보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4번 기억과 보기에 밑줄 친 인물의 공통점, 인물의 유형 파악하는 문제죠. 나온다 했잖아. 뻔해 나와요. 주연씨 읽어주실래요?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이날도 신일의 정수 공상북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가에 앉아서 부두침을 받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자, 딱 봐도 알겠어. 시대적 배경 알려주잖아. 그쵸? 시간적 배경 알려주죠. 공간적 배경도 알려주죠. 지금 중심인물 속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 처음부터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발단 부분이요. 발단 부분에는 시대 소개,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인물 소개가 나타나잖아요. 인물 소개. 그러면 방산복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부터 아마 설명이 나올 거예요. 계속 읽어. 우선 몇 인칭 무슨 시점이에요?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죠. 계속. 그러나 성복은 공격한 줄도 깊은 줄도 모르겠었다. 지나가는 길이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먼저 동작 서로 껴안고 대처하고 인물의 성공을 내지 상대의 흐름을 모르겠고 차라리 스스로 제일 따름이었다. 물려받는 군중은 우리가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가 아파 인학살이 찌푸려져 지금 네,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을 해주고 있네요. 물가 나누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처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이 무척 줄었다. 이러지 독립이 배부른가? 우라지, 독립이 밥 먹여주나. 이 대화를,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산복의 인물됨, 민족적인 의식이 없는 사람이죠. 민족 의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인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계속 읽을게요. 이렇게 그는 좁은 거리는 사와 반감을 수박했다. 2, 3일 지나면서부터야 선복에게도 선복에게 나온 해방의 혜택이 나뉘어졌다. 10전이나 15전을 받아주는 짐은 50전을 받아도 이미 불알이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에이, 순사를 볼 수가 없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삼복에게 해방의 혜택은 뭐냐면 10전이냐 15전에 받아주던 징 박는 일을 50전 주고도 박아줄 수 있다는 뜻. 얘에게 해방 혜택은 물질적인 거네요. 물질적인 거. 그쵸? 계속. 순사가 없어졌다면요. 활기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은 것이었다. 도덕성도 없어요.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성복은 짐 10개를 박아주고 5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손코를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성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 성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들이 제 맘대로 재료값을 올리던 것이었다. 짐, 가죽, 고무실 모두가 5급, 10급씩 비싸졌다. 그러니 신기를 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 데짜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설치일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게 없었다. 이래서 또 욕합니다. 이런 연병헐 금융의 경제는 다 어디로 가 되졌어. 독립은 오라진다고 독립을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한테 이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했어. 민족의식이 1도 없는 거야. 계속. 사납게 신기를 붙잡았고 멘체 홧김에 막걸 기창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보면 그는 이렇게 개걸거렸다.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 날이 서로 통하지를 못하여 답답해하는 양을 보고 선복은 무릎을 탁 쳤다. 그러나 슬플진저 흙과 땀에 찢은 이 무더기를 걸치고는 가망이 없을 말이었다. 무슨 도리가 없을까? 언니를 공유하다가 종업계야 한 줄기 사방을 얻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1번 문제 풀어줄 겁니다, 여러분. 그죠? 누가 봐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죠? 그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우선 작품 속 X. 작품에 등장하는 서술자 X, 서술자이면서 동시에 주인공 X 전부 다 1인칭 시점인 거죠. 1, 2, 3번 설명이.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적 입장에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선생님 5번은 왜 정답이 안 돼요?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변했다는 건 여러분 우선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과는 거리가 멉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1인칭 관찰자 시점 혹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관찰자가 여러 명이 되는 경우에 5번 같은 말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선생님 왜 A가 들어가기 전에 1번을 풀었냐면 A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한번 집중을 하자는 뜻. 3번은 미군 장교인 S소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떠들면서 익힌 약간의 영어를 통해 그의 통역과 미스터방이 된다. 거진 매일같이 미스터방은 S소이를 낮에는 거리의 구경으로 반면 계집이는 술집으로 인도하였다. 한 번은 탑골공원에 사리탑을 구경하면서 얼마나 오랜 것이냐고 S소이가 물었는데 자 여러분 이 부분 탑골공원에서 사리탑 가지고 미스터방이 이렇게 수천 년 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투어 thousands years라고 대답했네요. 한 번은 경회를 구경하면서 무엇을 하던 물건이냐 물었는데 미스터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회를 보고 King, drink wine and dance and sing with dancer. 무슨 말이에요? 왕이 댄서랑 같이 와인도 마시고 댄스도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던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경회를 가지고. 임금이 기생 데리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다 하던 집이란 뜻이었다. 내 보기엔 조선 여자의 옷이 퍽 아름답고 점잖던데 어째 양장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S소이가 물었는데 미스터방은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 시집을 가고파서 그런다고 대답했죠. 역사의식이 1도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울역을 비롯해서 거리에 분류가 범람하는 것으로 혹시 조선에는 가옥에 변소가 없느냐고 S소이가 물었는데 미스터방은 있기야 집집마다 다 있느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썩 좋은 조선 그림을 한 장 사고 싶다고 해서 문지방 위에 다 흔들이들 붙이는 사슴 불로초를 물고 신선에 앉아있는 것을 5원에 한 장 사주었고요. 제일 재미있고 유명한 소설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추월색이라고 대답했죠. 여러분 추월색이 뭐냐면 이제 야설입니다. 그럼 그것을 한번 사고 싶다 해서 여러 날 살아다니지 못해 동네 노맛집에서 입원해주고 샀습니다. 이 밖에도 S방은 S소위에게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여러 가지로 많으나 대강은 여러분 공로라고 했어요. 공로 이거 반어법이죠. 서술자가 공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로 설명을 해놨는데 자 우선은 S소위는 조선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요. 그죠? 뭐 하던 곳이냐 너무 조선 옷이 아름답던데 왜 양장으로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미군 S소위의 통역관으로 그 밑에서 큰 권력을 행사하던 방산복은 이것까지 하고 쉴 거예요. 우연히 백주사를 만나게 됩니다. 백주사는 아들의 친일 행각을 통해 얻은 재산을 해방 이후에 빼앗기게 된 내력을 삼복에게 하고 삼복은 자신의 재산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삼복은 선뜻 그러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지 권력 있냐? 지 권력 있냐? 미스터방은 그러고는 냉수를 한 그릇 집어들어서 물고 꿀꺽꿀 양치랍니다.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먹으면서 양치란 버릇 생겼었는데 양치한 물을 처리하려고 회의 들어오다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갑니다. 노대는 현관 정통 위였는데 미스터방이 그 걸쭉한 양치물을 노대 위에서 아낌없이 쫙 뱉는 바로 그 순간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아온 S소이가 현관으로 달려들려다 말고 미스터박이 기척이 났기 때문에 뒤로 서너 걸음 뒤로 물러나 헬로 부르면서 웃는 얼굴로 쳐드는 순간과 일치되고 있었다. 애구머니 놀라 즐겁을 했으나 이미 뱉어진 양치물 키키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 폭포로 내려 쏟아져 웃으면서 쳐드는 S소이의 얼굴에 정통에 가 촤르르 여러분 굉장히 풍자적인 거 느껴져요. 웃음을 유발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웃음을 유발하고 있어요. 해학적이고 풍자적이에요. You devil!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S소이는 주먹질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는 미스터방의 턱을 상놈의 자식 하면서 철컥 어퍼커트로 한 대 갈겼더라고 웃음으로 유발하면서 끝내고 있어요. 인물의 행동을 굉장히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2번의 정답이 나와야 돼요.
정답 나오죠? 정답은 3번 방상복의 성공과 몰락 과정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 무슨 뭐예요? 권력이 있는 미국인들에게 붙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반상복과 채만식의 태평천하, 선생님이 채만식의 태평천하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나왔네요. 오직이나 좋은 세상에 오직이나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항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더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둑놈의 것이고 목숨이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가고, 자 부어라 거리마다, 부하라 거리마다 순사요 골고마다 공멸한 정사. 여러분 순사 있다는 거 일제강점기란 뜻이네요. 오죽이나, 근데 일제강점기를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얘도 민족의식 있어 없어? 없어. 개인의 이득만 우선시하는 사람.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역사의식 없어, 민족의식 없어, 개인의 이득만을 취하는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잠깐 쉬다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